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선별 그 모형을요. 자, 가격 차별화 모형에 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완전할 때 계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first best contract에 관해서 이제 알아본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보가 불완전할 때, 한마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경우에요. 그 말은 셀러가 이제 바이어의 타입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없을 경우에 이때는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본 주제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이제 second best outcome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섹션 13.3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세타가 이제 셀러한테 관찰할 수 없다. 요 가정에서 이제 시작할 건데요. 일단 가장 간단한 프라이싱 스킴, 가격 스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건 뭐냐면은 그냥 시장에 맡겨두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둔다는 거는 알아서 그냥 셀러가 가격, 유니폼 프라이스, 그냥 P라는 가격만 딱 하나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한테 알아서 사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리니어 프라이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왜 리니어 프라이싱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때는 트랜스퍼가 P 곱하기 Q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셀러랑 바이어랑 다음과 같은 컨트랙을 맺는 거죠. 한마디로 Q에 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가 그냥 사게끔 내버려 두겠다. 그 다음에 단지 그냥 하나당 유닛당 P만큼의 가격을 charge하겠다. 그러니까 요거 한 문장만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트랜스퍼가 보면은 Q에 관해서 이렇게 선형 관계를 이루겠죠. P 곱하기 Q로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 프라이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리니어 프라이싱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 예제, 그거 다시 한번 그냥 풀어볼게요. 리니어 프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이 프라이스를 과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지요. 자, 그러면은 트랜스퍼가 지금 P 곱하기 Q로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셀러의 profit은요, expected profit은 이 uniform price P로부터 나오는 이 price, profit을 계산해 주면요. 자, 베타의 확률로 하이 타입이죠. 자, 근데 하이 타입으로부터 이제 P 곱하기 QH를 이제 받아낼 수 있고요. 대신에 이만큼 생산 비용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1 베타의 확률로 이제 로우 타입인데요. 로우 타입은 QL만큼 구입하는 거죠. 자, 근데 주어진 P에서 과연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이 얼만큼 구입하는지 이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요. 자, 지금 일단 디맨드 펑션 구해줘야죠. 로우 타입 같은 경우는 아까 세타가 4였으니까요. 4 곱하기 square root of QL 지금 가격이 P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QL에 관해서 극대화 시켜보면요. 그러면 이제 미분하면은 2 square root of QL 마이너스 P는 제로죠. 그러니까 QL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가격에 관해서 이제 QL에 관해서 풀어주면요. 그럼 주어진 가격에서 2 over, P over 2가 되겠네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2, 계산이 좀 안 되네요. 자, 이게 P니까요. square root of QL은 2 over P가 되고요. 맞네요. 2 over P의 제곱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할 공간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 지워주고요. 자, 그래서 로우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하이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자, QH가 주어진 P에 관해서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소비자는 만약에 P라는 가격이 주어져 있다. 하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미분해서 다시 한번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P는 제로니까 QH는 4 나누기 P를 제곱시킨 거야. 자, 이것만큼 이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구해준 QL과 QH를 여기다 각각 대입시켜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한번 옮겨 적어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다가 자, linear pricing
그래서 파이는 지금 베타에다가 P 곱하기, 자, 지금, QH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4 나누기 P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C, 4 나누기 P의 제곱. 자, 아까 요게 QH였거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베타의 확률로 P 곱, 이제 로우 타입인데요. 로우 타입 같은 경우는 2 over P의 제곱, 마이너스 C, 2 over P의 제곱이죠. 자, 아까 요게 뭐였냐면은, 여기 아까 QL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P라는 가격을 유니폼리하게, 한마디로 로우 타입이든 하이 타입이든 상관없이 P라는 가격을 처리할 경우에는 지금 이만큼의 기대 수익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P에 관해서 미분하기 전에 살짝 정리해 줄게요. 지금 첫 번째 여기에서, 자, 여기 4 over P 제곱, 요거를 앞으로 끄집어내면요. 그러면은 16 베타의 나누기 P의 제곱이 되네요. 그리고 P 마이너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cost C라고 써줬는데, 이 C가 아까 얼마였냐면, 이 example에서는 2였거든요. P-2가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이 가로에서 이 2 over P squared 이거 앞으로 끄집어낼게요. 그러면은, 4, 1 minus 베타, 나누기 P제곱이요. 그리고 남는 거는 P-2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냐면은, P-2 나누기 P의 제곱,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공통된 인수가 P의 제곱, P의 제곱, 그 다음에 P-2 있으니까요. 이 커먼 팩터를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남는 거는 16 베타 4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지금 P에 관해서 극대화 시켜주는 거니까 지금 P에 관련된 함수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하면 이 전체를 극대화시킨다는 거는 요 안에 있는 거, 요 P에 관한 표현 요것만 극대화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미분해주면은요. P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 자, 아래 거는 P의 4승이 되고 위에 거는 P의 제곱 마이너스 P-2에다가 2P 자, 이거 0으로 만들어주면요. 그러니까 이게 0이라는 거는 분자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P제곱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4P는 제곱 자, 그래서 P로 앞으로 끄집어내주면은 4-P는 제로니까요. 자, P는 제로일 수 없으니까 결국에 P는 4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4가 되는 거요.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시켜주는 이 프라이스는 4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4라는 걸 대입해 보면은 총 그래서 4만큼 가격을 지불했을 때 유니폼을 그러니까 각각의 유닛당 4만큼의 가격을 매겼을 때 셀러의 그 프로핏은요 2 나누기 4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12베타 플러스 4가 되니까요 6베타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제가 계산을 맞게 하는 게 제가 계산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됐네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4p제곱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나왔거든요. p제곱 그 다음에 16베타 4 베타 그래서 유니폼 프라이스는 4가 나왔고 그래서 4를 대입해 주면은 여기가 아래께 4가 아니죠. p의 제곱이니까 16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16이 되는 거죠. 아래께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이거 8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다가 2분의 3 베타가 돼요. 8분의 1 디스트리뷰트 해주면요. 자, 이 표현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슬라이드에 있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요. 역시 하이 타입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유는 증가하죠. 자, 근데 어쨌든 아까 first best랑 비교해 봤을 때 그때 발생되는 이유는 2 플러스 6 베타거든요. 확실히 줄어드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에 그냥 딸랑 유닛당 프라이스만 이렇게 매겨버리면은
그러면은 셀러의 프로핏이 이렇게 급감하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장에 맡겨놨을 경우에는 이윤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보다 셀러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만약에 이부 가격제를 통해서 이제 가격을 매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부 가격제는 처음에 다운 페이먼트, 그러니까 무조건 내야 되는 그 럼썸 비요. 얼만큼 물건을 구입하든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럼썸 비를 냈을 경우에 과연 얼마만큼 이제 살 수 있는지. P라는 가격이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스 P랑 선수금 Z로 이제 구분되는데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TPT, 이 이보 가격제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단 optimal unit price는 이전과 똑같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왠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이 럼썸 비는 한마디로 그 sunk cost거든요. 일단 거래를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선수금이에요.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자신의 그 물건을 얼마만큼 생산하고 파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들어오는 수익이죠. 그러니까 P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Z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다운 페이먼트는요. 왜냐면 이미 벌써 들어온 돈이니까요. 그래서 프라이스에 관해서 문제가 아까 전과 이전과 동일하게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선수금을 과연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러니까 유닛 프라이스는 아까 전과 똑같아요. 그래서 셀러의 프로핏은 아까 전에서 아까 4만큼 지불했을 때 나오는 기대 이윤, 여기에다가 선수금 Z가 되거든요. 그런데요. 자, 여기서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Z를 어떻게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금을 둘 다 낼 수도 있고, 만약 선수금이 낮을 경우에는 두 타입 전부 다 낼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수금을 낮춘다는 거는 셀러가 기본적으로 두 명 모두한테 물건을 팔고 싶은 경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하이 타입한테만 물건을 팔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선수금을 좀 더 높이는 거겠죠. 자, 이 선수금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아까 전에 만약에 가격이 4일 경우에는 로우 타입 같은 경우는 물건을 얼마나 구입하냐면요. 아까 여기다 4를 대입하면 되죠. 여기 이게 지금 로우 타입의 디맨드 펑션인데요. 여기다가 프라이스 4를 대입하면은 2분의 1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 타입 같은 경우는 0.25개만큼 물건을 구입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 타입의 디맨드 펑션은요. 가격이 4로 주어져 있을 때 얼만큼 물건을 구입하냐면은 정확하게 1개 구입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이 타입 같은 경우 물건을 하나 삼으로써 얻는 소비자 잉여는 얼마냐면요. 소비자 잉여는 자, 여기다 계산해 주면은 하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페이어 펑션이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다 1 대입하면은 8, 그 다음에 여기다가 4 곱하기 1이니까요. 지금 소비자 잉여가 4만큼 발생해요. 하이 타입은요. 근데 로우 타입 같은 경우에는 0.25개 구입하니까요. 여기다 4분의 1 대입해주면은 소비자 잉여가 얼마나 발생하냐면요. 4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1이죠. 그래서 1만큼 발생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선수금을 최대한 만약에 두 타입 전부 다 거래하고 싶어요. 그럼 선수금을 1만큼 매겨야 되겠죠. 1 이상이면 로우 타입은 그러면은 결국에 선수금을 내므로써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요. 얻는 잉여가 1이니까요. 그러니까 선수금 지불 안 하고 결국 거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 타입 전부 다 거래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선수금을 어떻게 매겨야 되냐면은 ZT는 1이에요. 그래서 발생되는 기대 수익은요. 여기다가 Z에다 1 대입하면은 2분의 3에다가 2분의 3 베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이 타입하고만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선수금을 어떻게 매기면 되냐면은 4만큼 매기면 되는 거죠. 당연히 1과 4 사이면은
전부 다 로우 타입은 거래 안 하고 하이 타입만 거래하게 될 텐데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셀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하이 타입하고만 거래하고 싶다? 그럼 선수금을 4만큼 매기겠죠. 다 빼낼 테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CT가 4예요. CT가 4예요. 그리고 나서 발생되는 기대 수익은요.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왜냐? 지금 이거는 두 타입 전부 다 거래했을 때 발생되는 기대 수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CT가 4일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때 발생되는 프로핏은 하이 타입만 거래를 해요. 하이 타입으로부터 거래를 통해서 발생되는 이윤은요. 하이 타입은 물건을 딱 하나 사죠. 그러니까 4 곱하기 1 마이너스 생산비용 2 곱하기 1 거기에다가 선수금 4 하이 타입만 선수금 4베타를 내니까요. 자, 그러니까 발생되는 총 이윤은 6 곱하기 베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게 더 이득인지는 이 베타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게 더 큰지 한번 나눠주면요. 지금 위에 거는 이거고요. 아래 거는 이거니까요. 언제 6베타가 더 큰지, 6베타가 더 작은지요. 그러니까 언제 두 타입 전부 다 거래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그 조건을 구해주면요. 그럼 이걸 베타에 관해서 풀어주면 되죠. 이거 베타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2분의 3,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2분의 10에서 2분의 9니까요. 즉, 베타가 3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럴 때는 한마디로 하이 타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죠. 하이 타입의 그 확률이 3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럴 때는 두 타입 전부 다 거래하는 게 이 TPT를 통해서요. 만약에 가격 책정을 하면은요. 그럴 경우는 더 좋아요. 근데 반대로 베타가 3분의 1보다 더 크다. 하이 타입이 충분히 많다. 그럴 경우에는 로우 타입과의 거래를 셧다운 하고요. 선수금을 4까지 올린 다음에 로우 타입과 거래를 셧다운해요. 그리고서 하이 타입하고만 거래하는 게 더 이득이죠. 이때 이윤이 발생되는 이윤이 더 크니까요. 3분의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윤 함수가 지금 이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를 그래프로 정리해 주면요. 자, 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first best요. first best는 아까 전에 이윤이 어떻게 됐냐면은 아까 전에 이거 어떻게 됐죠? 기억이 안 나네. 이거 first best일 때 이윤이 여기 나와 있네요. 2 플러스 6 베타요. 자, 그래서 이 이윤이 여기가 2 플러스 6 베타요. 그 다음에 리니어 프라이싱인 경우에는 2분의 1에다가 2분의 3 베타요. 자, 그러니까 지금 x축이 베타거든요. 그러니까 y-인터셉트가 0.5에서 기울기가 1.5만큼 베타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하이 타입의 비율이 점점 확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대윤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 별로 놀랍지 않죠? 근데 리니어 프라이싱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first best 그려주면은 이렇게 갭이 발생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two party tariff 같은 경우에는 베타가 3분의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딱 쪼개지는 거 알 수 있죠. 3분의 여기가 지금 0.3333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보다 베타가 작다. 그때는 아까 전에 2분의 3에다가 2분의 3 베타 곱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그러니까 두 타입 3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두 타입 전부 다 거래하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 클 때에는 기울기가 커지죠. 6베타요. 하이 타입하고만 거래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two party tariff의 이제 그 기대 이윤 그 그래프가 돼요. 자, 여전히 first best 정보가 완벽할 때랑 비교해 보면은 갭이 상당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기대 이윤 한마디로 정보가 불완전함으로써 한마디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이렇게 이윤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윤의 손실이 하이 타입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보가 불완전할 때 이렇게 리니어 프라이싱과 그 다음에 TPT 이렇게 두 가지 알아본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정보가 불완전할 때 가장 좋은 컨트랙은 무엇인지요? 자, 그게 이제 바로 second best라고 나와 있는 이거거든요. 자, 한마디로 우리가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최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최대 왜 여기까지만 갈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제 공부해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PPT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 한마디로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은 셀러가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더 높은 이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지요. 자, 이 문제에 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셀러가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해요. 그건 뭐냐면요. 이제는 컨트랙을 하나만 내놓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내놔요. 그래서 이걸 메뉴라고 부르거든요. Menu of Contracts.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내놓은 다음에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내놓냐면요. 로우 타입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알아서 QLTL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 타입 같은 경우는 알아서 QHTH를 선택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전개형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지금 이렇게 점선이 있을 경우에요. 점선이 있을 경우에 셀러가 여기서 내놓는 계약이랑요. 이 왼쪽에서 내놓는 계약이랑 오른쪽에서 내놓는 계약이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구분을 못하니까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전략이 똑같아야 돼요.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제는 셀러가 계약을 하나 내놓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를 내놔요. 각각 여기서 QHTH 그 다음에 QLTL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내놓는 거예요. 여기서도 QLTL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전에 first best랑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요. first best일 때는 두 가지를 디자인 해놨지만은요. 하이 타입이 올 경우에 로우 타입의 계약을 보여주지 않아요. QLTL 보여주지 않아요. QHTH 하이 타입을 위한 계약만 딱 보여주고 이거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선택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로우 타입이 나왔을 때에는 QHTH 보여주지 않아요. QLTL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타입이 구분 가능했을 때 first best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하이 타입인지 로우 타입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계약을 전부 다 내놔요. 그리고 나서 바이어한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경우에서는 바이어가 선택하는 게 여기서는 지금 accept 할 건지 reject 할 건지 단순히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과연 QHTH를 accept 할 건지 아니면 QLTL을 accept 할 건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accept, reject 요 딱 두 가지가 아니고 이 메뉴 중에 이제 뭘 선택할 건지요. QHTH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은 QLTL을 선택할 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reject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메뉴 둘 다 거절한다는 거죠. 자, 요런 거 아마 제가 그때 그 인터넷 통해서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렌트카를 빌렸을 때 과연, 풀 커버리지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인슈런스를 전혀 구입하지 않을 건지. 그 렌터카 입장에서는 그 소비자가 얼만큼 운전 실력이 좋고 그 다음에 리스크에 관해서 사고 날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얼만큼 애티튜드가 어떻게 되는지 리스크 어버스한 건지 리스크 시킹 하는지 아니면 리스크 뉴트럴 하는지요. 위험에 대한 태도를 정확히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렌터카 회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계약을 전부 다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접 바이어가 선택하게끔요. 우리가 그 비행기표 끊을 때 그 비행기 회사, 에어라인 입장에서는 이 커스터머가 기본적으로
지금 비즈니스 차원에서 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트래블 차원에서 가는 건지 버짓이 얼만큼인지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그 퍼스트 베스트나 비즈니스 클래스에 관한 그 퀄리티에 관해서 얼마만큼의 낼 용의가 있는지 이런 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계약을 둘 다 제시하는 거죠. 두 가지 비즈니스 클래스는 이런 퀄리티에 우리가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하면은 이 정도 퀄리티의 서비스를 약속해 주는 거죠. 컨트랙을 맺는 거죠. 그 다음에 이코노미 클래스에 관해서는 그것보다 좀 더 싼 가격에 대신에 퀄리티는 비즈니스보다는 좀 더 낮은 퀄리티로 그 퀄리티를 약속하는 거죠. 가방은 몇 개 붙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요. 한마디로 이렇게 두 가지 계약을 전부 다 제시한 다음에 스스로 바이어한테 정보를 갖고 있는 바이어한테 선택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이러한 매뉴 오브 컨트랙을 통해서 선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제대로 디자인만 돼 있다고 하면은요.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냐면은 하이 타입은 실제로 QHTH를 선택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로우 타입 같은 경우는 QLTL을 선택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을 이렇게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이디어가 바로 요거예요. 선별의 아이디어가요. 타입별로 다른 컨트랙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거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선택하게끔 이제 내버려 두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이어의 히든 타입,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을 이런 식으로 분리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어진 메뉴 컨트랙을요. 유인 양립적이다. 영어로는 incentive comparable 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요. 하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를 선택하는 게 이 메뉴를 선택하는 것보다 자기한테 더 좋아야 돼요. 그 말은요. QHTH를 선택함으로써 바이어의 그 페이오프가요. 하이 타입의 페이오프죠. 하이 타입인 경우에요. 이 페이오프가 QLTL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페이오프보다 더 커야지만 하이 타입은 이걸 선택하겠죠. 왼쪽 처음 걸요. 그래서 QLTL을 선택했을 때 얻는 페이오프는 세라 H에다가 V of QL 마이너스 TL이 되죠. 그래서 QLTL을 선택할 때보다 QHTH를 선택하는 게 더 많은 페이오프를 안겨다 줄 때 하이 타입은 스스로 QHTH를 선택하겠죠. 마찬가지로요. 로우 타입은 언제 스스로 QLTL을 선택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QLTL을 선택할 때, 자 이제 앞에 세타 L로 바뀐 거 보이죠? 자, 자신의 타입이 세타 L일 때 바이어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QLTL을 선택하는 게 QHTH를 선택하는 것보다 이제 페이오프가 더 커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하이 타입을 위한 유인 양립 조건 Incentive Comparability for the High Type 줄여서 ICH 컨디션이요. 그 다음에 아래 거 Low 타입이 스스로 QL, TL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 이게 이제 Low 타입을 위한 유인 양립 조건 Incentive Comparability for the Low Type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이렇게 separating을 위해서는 한마디로 선별을 위해서는 스크리닝을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Many of contract 두 가지 컨트랙을 제시함으로써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incentive comparability 이 컨디션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자, 어떠한 유인 양립 조건의 그 컨트랙에서는요, 하이 타입한테 더 많은 퀀티티를 안겨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같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하이 타입은 로우 타입을 자기가 로우 타입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유인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QHTH를 선택하지 않고요. 대신 QLTL을 선택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ICH 컨디션,
하이 타입을 위한 유인 양립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theta h v of qh가 자, 요게 뭐보다 커야 되냐면은 theta h에다가 v of ql 마이너스 tl보다 커야 되죠. 자, 이거를 t텀끼리 따로 묶고요. 그 다음에 q텀끼리 따로 묶을게요. 그래서 th를 오른쪽으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v끼리 q끼리 묶어주면요. 자, 앞에 theta h를 뺄 수 있죠. 자, 이렇게 써줄 수 있죠. ICH 컨디션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ICL 컨디션을 보면요. ICL 컨디션은 theta L V of QL 마이너스 TL이 theta L V of QH 마이너스 TH보다 커야 돼요. 똑같이 T끼리 그 다음에 Q끼리 분리해 주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 TH를 여기 있는 TH를요. 왼쪽으로 넘겨주면요. 그러면은 TH-TL은 뭐보다 커야 되냐면은 theta L V of QH 마이너스 V of QL.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ICL 컨디션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냥 정리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요거랑 이 두 번째, 이 부등식을 서로 묶어주면요. 이걸 결합시켜주면은 지금 TH-TL은 이것보단 작아야 돼요. 동시에 TH-TL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른쪽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주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theta H VQH-VQL은요. theta L VQH-VQL보다 커야 된다는 거. 자, 이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부등식이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왼쪽 theta H는 theta L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가로 안에 이 V 간의 이 차이요. 이게 만약에 음수면은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V의 차이는 0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0보다 크기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이 알아서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QH가 QL보다 커야 된다는 거. 이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IC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이 타입한테 좀 더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게 팔아도 안 되고 적게 팔아도 안 되고 무조건 유인 양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즉 선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메뉴를 어떻게 짜야 되냐면 적어도 하이 타입한테 좀 더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 first best contract은 기본적으로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유인 양립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메뉴를 제시했으면요. 아까 나온 그 컨트랙 있죠? 로우 타입 같은 경우에는 1,4, 하이 타입 같은 경우는 4,16. 이렇게 계약을 두 가지를 제시하면은요. 이거는 유인 양립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하이 타입은 이걸 고르고 스스로 이걸 고르고 로우 타입은 스스로 이걸 고르지 않아요. 자,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유를 적어줄 수 있는데 일단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Q를 놓고 위에다가 T를 놓을게요. 그러면은 지금 하이 타입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이그샘플에서 theta h가 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타입의 그 페이어 펑션은 8 곱하기 square root of q 마이너스 t예요. 자, 그래서 이걸 u바로 묶어준 다음에 이거에 대한 무차별 곡선 q랑 t에 간의 조합 동일한 유틸리티를 주는 무차별 곡선 그려주면은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는 8 곱하기 스퀘어 루트 오브 Q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유틸리티 레벨이 하이 타입의 유틸리티 레벨이 정확히 0이에요. 하이 타입한테 0만큼의 유틸리티를 안겨다 주는 Q랑 T의 조합이죠. 요 곡선에요. 요 무차별 곡선 위에 4,16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first best에서는요. 4,16. first best에서는 모든 소비자 잉여를 전부 다 생산자가 가져간다고 했죠. 아까 완전 가격 차별이요. 그래서 4,16이라는 컨트랙을 선택함으로써 하이 타입이 얻는 페이어프는 제로예요. 자, 똑같이 로우 타입의 이제 무차별 곡선을 그려주면요. 아까 세타 L은 4였거든요. 그래서 로우 타입의 그 보수는 Q랑 T를 선택함으로써 나오는 보수는 이만큼 되죠. 그래서 역시 원점을 통과해서 이렇게 되는 4, 스퀘어 루트 오브 Q요. 이 곡선이 로우 타입한테 0만큼의 페이오프를 안겨다주는 이 동일한 페이오프 0을 안겨다주는 Q랑 T의 조합, 무차별 곡선이 돼요. 그래서 1,4는요, 역시 이 로우 타입의 무차별 곡선 위에 있어요. 1과 4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컨트랙이 지금 만약에 주어져 있다고 하면요. 지금 여기서는 어느 쪽으로 유틸리티가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왜 소비자 이론에서 무차별 곡선 이렇게 그려주면요. 자, 이쪽 방향으로 유틸리티가 증가하죠.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좋으니까요. 여기서는 어느 방향으로 유틸리티가 증가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소비자는 더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그 다음에 그 덜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유틸리티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동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효용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컨트랙을 두 개 제시하면은 로우 타입 같은 경우는 하이 타입의 이 4,16을 선택할 리가 없어요. 왜냐? 이 초록색 점을 지나는 로우 타입의 무차별 곡선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16을 만약에 선택한다 그럼 페이오프가 마이너스가 돼요. 0보다 더 작게 돼요. 그런데요. 하이 타입 같은 경우는 1,4를 통과하는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유틸리티가 증가하는 방향인 남동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하이 타입 입장에서는 1,4를 선택하는 게 더 좋아요. 4,16보다요. 그러니까 유인 양립적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유인 양립적이 되기 위해서는 하이 타입은 이걸 선택하고 4,16이요. 로우 타입은 1,4 스스로 이렇게 선택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이렇게 계약을 제시할 경우에 하이 타입은 4,16 대신 1,4를 선택한다는 거죠. 왜냐? 1,4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페이오프가 크니까요.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직접 계산을 통해서 또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간단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4,16을 선택함으로써 하이 타입한테 얻는 페이오프는 제로죠. 자, 이게 이제 페이어 자, 4,16. 자, 요 계약을 통해서 얻는 보수죠. 근데 이거랑 이제 만약에 1,4를 선택했을 때 페이오프를 계산해 주면은 8 곱하기 스퀘어 루트 오브 1 마이너스 4가 되니까요. 자, 보수가 4로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4,16 대신에 1,4를 선택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유인 양립적 조건이 깨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first best는 유인 양립적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인 양립 조건과 그 다음에 그 유인 양립 조건이 의미하는 것 두 가지. 일단 유인 양립적이다 그러면은 하이 타입한테는 좀 더 많이 팔아야 된다. 이런 인듀이티브한 조건. 이거를 보통 경제학에서 단조성 조건, 모노토니스트라고 불러요.
monotonicity. 그 다음에 두 번째, first best contract은 유인 양립 조건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high 타입이 low 타입인 척. 이렇게 이걸 선택하지 않고 이걸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low 타입인 척 이렇게 행동할 유인이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경제학적인 인사이트 생각해 보면요. 지금 기본적으로 바이어는 어떠한 그 인센티브가 있냐면은 물건을 많이 사고 싶지만 그만큼 가격을 덜 지불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이 가격을 깎을 유인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이 타입은 기본적으로 낼 용의가 많은 사람, 주어진 큐에 관해서요. 그만큼 willingness to pay가 높은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로우 타입은 기본적으로 willingness to pay가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로우 타입이 willingness to pay가 낮은 사람이 자신이 원래 지금 주어진 큐에 관해서 만약에 지금 주어진 큐가 10이다. 10이라는 퀀티티에 낼 용의가 10밖에 안 되는데 자신이 20만큼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절대 얘기하진 않죠. 어디까지나 하이 타입이 10만큼의 퀀티티에 낼 용의가 20인 사람이 나 20만큼 못 내는데 한 10밖에 못 내는데 그렇게 로우 타입처럼 행동할 유인이 있는 거죠. 왜냐? 프라이스를 낮출 요인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이 타입이 로우 타입인 척 하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first best contract은 둘 다 0만큼의 페이오프를 하이 타입한테도 0, 로우 타입한테도 0만큼의 페이오프를 안겨주는 이 first best는 하이 타입이 여기서 로우 타입인 척 하려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양 조건이 깨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아까 그림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 준 건 뭐냐면은, 각각 바이어는요, 이렇게 many of contract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요. 이렇게 many of contract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 요 세 가지 루트 중에, QHTH를 선택한다는 거. 이렇게 돼야지 이제 선별이 가능한 거거든요. 로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선택해야 되냐면은, QLTL을 선택하게 만들어야죠. 지금 주어진 이 세 가지 루트 중에서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비교한 건 뭐냐면은, 자, 여기서 하이 타입에서 QH랑 QL. 그 다음에 로우 타입한테서 QH랑 QL. 요 두 가지 루트 중에 오른쪽을 선택할 조건. 그걸 이제 우리가 따져준 거죠. 하이 타입은 왼쪽을 선택할 그 조건이요. 요 두 가지 중에 QHTH, 하이 타입은 이거요. 로우 타입은 QLTL이요. 이 선택할 조건을 따져준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바이어는 한 가지 아웃사이더 옵션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컨트랙을 refusal 그런 아웃사이더 옵션이죠. 그냥 난 너랑 거래 안 해. 이런 옵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거래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QHTH를 하이 타입이 선택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 계약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보수가 계약을 refuse 할 때 얻는 보수 0보다는 커야겠죠. 마찬가지로요. 로우 타입이 실제 QLTL을 선택하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QHTH를 선택할 때 얻는 페이오프보다도 커야겠고 그 다음에 계약을 refuse 할 때 얻는 페이오프 0보다도 커야겠죠. 자, 이 0보다 큰 조건. 요게 바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개인 합리성 조건, 영어로 individual rationality condition이에요. 자, 이 individual rationality condition이 의미하는 거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택된 그 컨트랙이 바이어의 reservation payoff보다는 더 높은 payoff를 가져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선별된 대로 QHTH를 선택했다. 그때 얻는 페이오프가 0보다 커야 돼요. 바이어의 reservation payoff보다 커야죠. 자, 이게 하이 타입을 위한 개인 합리성 조건. 그래서 individual rationality for the high type이요. IRH요. 그 다음에 low 타입도 QLTL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페이오프가 좌변이죠. 그게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 QLTL을 직접
선택하겠죠. 계약 자체를 refuse 하는 것보다 QLTL을 선택하는 그 조건이요. 이게 이제 low 타입을 위한 개인 합리성 조건, individual rationality for the low type, IRL 컨디션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추가적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완벽한 선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many of contract이 이 두 가지 부등식을 만족할 때 우리가 이제 이 many of contract이 개인 합리성 조건을 만족시킨다 또는 individually rational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optimal screening problem, 과연 어떻게 해야지 최적의 선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셀러가 뭘 선택해야 되냐면 다음과 같은 메뉴를 이제 디자인을 해야 돼요. QHTH, 하이 타입을 위한 계약이요. 그 다음에 QLTL, 로우 타입을 위한 계약.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함으로써 얻는 기대 수익이요. 그래서 베타의 확률로 이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1 베타의 확률로 이만큼의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죠. 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하이 타입은 이걸 선택하고요. 로우 타입은 이걸 선택할 때 계약을 refuse 하지도 않고 다른 계약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이 네 가지 constraint를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선택할 조건, 개인 합리성 조건 두 가지요. 각각의 타입별로. 그 다음에 다른 계약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신한테 정해진 하이 타입 같은 경우는 QHTH를 선택하고 로우 타입 같은 경우는 QLTL을 선택하는 조건, 유인 양립성 조건이요. 그래서 이 총 4가지 constraint를 만족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maximization problem, 요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요. 지금 제약 조건이 4개나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요.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때에도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죠. 여기서는 지금 4가지 제약 조건이 나와 있어요. 이건 거의 나이트메어거든요. 자, 요거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요. 자, 요걸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자, 일단 거기에 관해서 얘기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제약 조건이 4가지가 나와 있지만 이 중에 하나는 불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울 수가 있는데요. 그 한마디로 제약 조건이 4가지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남은 3가지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 한 가지는 자연스럽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거예요. IRH 컨디션은 요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족해요. 자, IRH 컨디션은요. 하이 타입의 계약을 선택함으로써 0보다 높은 페이오프를 안겨다주는 그런 개인 합리성 조건인데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써주면은 지금 좌변을 한번 살펴보면요. QHTH를 선택함으로써 자, 요만큼의 보수를 얻죠. 근데 우리가 뭘 일단 먼저 알냐면요. 이거는 적어도 theta H V of QL 마이너스 TL보다 크다는 거 알죠? 요 부동식이 만족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은 ICH 컨디션에 의해서요. 자, 요 세 번째 constraint에 의해서 요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요. 지금 요 나와 있는 요 오른쪽에 요 식은요. 뭐보다 큰 걸 아냐면은 여기다가 theta h를 theta l로 바꿔주면요. 이거보단 더 커요. 왜냐면요. 지금 theta h가 theta l보다 더 크기 때문에요. 그럼 V of QL은 적어도 양수거든요. 아까 valuation, 그렇죠? 양수죠. 양수에다 더 큰 값을 곱해주는 거니까 위에 게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제일 요 아래식은요.
요 아래식은 0보다 크다는 걸 알아요. 그건 왜냐면은 0보다 왜 크냐면은 IR, L 컨디션에 의해서요. 로우 타입의 개인 함유성 조건 이거에 의해서 0보다 크다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자 요게 만족하면은요.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는 자동적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생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두 번째 조건, 요 두 가지 조건에 의하면은 첫 번째 조건은 자연스럽게 만족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redundant해요. 불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constraint 일단 하나 줄인 거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IRL 컨디션은 원래 QL 로우 타입한테 QLTL을 선택하면은 그거 0보다 큰 보수를 안겨다 주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 조건은 부등식이 아니고요. 0으로 정확히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게 0보다 커요. 그러면은요. TL을 제가 여기서 TL과 TH를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지금 왼쪽 좌변이요. 0보다 확실히 크다고 하면은 TH랑 TL을 동시에 올려요. TL을 얼마만큼 올리냐면은 살짝 올리고요. 델타만큼. 그 다음에 TH도 TH 델타만큼 살짝 올려요. 그러면은요. 자, 여기서 지금 ICH 컨디션도 좌변에서 TH 대신에 TH 델타를 빼준 거고요. 우변도 TL 대신에 TL 델타만큼 빼준 거죠. 그래서 이 델타가 서로 캔슬 아웃 돼가지고 ICH 컨디션 그대로 만족하죠. 그 다음에 ICL 컨디션도 좌변, 우변 그대로 델타만큼 더 빼준 거니까 자연스럽게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ICH 컨디션, ICL 컨디션 그대로 만족하고요. 0보다 IRL 컨디션은 0보다 확실히 크니까 델타만큼 살짝 증가해도 여전히 만족하게 만들 수 있죠. 여전히 남은 세 가지 컨디션 다 만족하는 대신에 프로핏은요. 델타만큼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0보다 클 수가 없어요. 옵티멀 매뉴얼 컨트랙에서는요. 자, 이게 정확한 증명이고 좀 더 직관적으로요. 왜 두 번째 constraint는 항상 0으로 만족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살짝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에서는 인센티브의 방향이 하이 타입은 로우 타입인 것처럼 행동할 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 타입은 항상 주어진 컨트랙에서요. QHTH 대신에 QLTL을 선택할 유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willingness to pay를 좀 낮춤으로써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자신한테 이득이 되니까요. 근데 로우 타입은 절대로요. 하이 타입인 척 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willingness to pay를 괜히 높여서 가격을 높이면 자신한테 손해거든요. 그걸 셀러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 하이 타입이 문제예요. 로우 타입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로우 타입은 자신의 신분을 속일 그런 인센티브가 전혀 없거든요. 로우 타입은 스스로 자기가 로우 타입이면은 자기가 로우 타입이라고 리뷰를 할 사람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하이 타입이거든요. 하이 타입이 자신의 인센티브, 자기가 하이 타입이 아니고 로우 타입인 것처럼 행동할 유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이 하이 타입을 관리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면은 이 사람한테 추가적으로 돈을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하이 타입인 것처럼 리뷰를 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엑스트라 베네핏을 줘야지만 이 사람이 스스로 리뷰를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포메이션 렌트라고 해요. 정보 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인포메이션 렌트가 의미하는 거는
하이 타입은 여기서 자기가 하이 타입으로서 이 정보를 갖고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이윤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 자신은 항상 로우 타입인 것처럼 속일 만한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 그만큼 렌트만큼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로우 타입은 전혀 그런 렌트를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얘는 그냥 스스로 자기 타입을 리뷰할 사람이거든요. 얘네들한테는 그렇게 추가적으로 정보 지대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이 결국에 페이오프가 결과적으로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constraint는 이렇게 바인딩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onstraint. 요거 역시 바인딩이에요. 이거 역시 등호로 성립해요. 자, 이것도 왜 이게 만약에 왼쪽에 더 이렇게 크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그러면은 TH를 살짝 더 올려요. 하이 타입한테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이 걷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이 세 번째 constraint 만족하고요. 네 번째 constraint에서 오른쪽에서 더 빼준 거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onstraint에서는 TH가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죠. 여전히 세 가지 constraint 다 만족하고 profit을 하이 타입보다 좀 더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이윤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optimal contract에서는 이게 세 번째 constraint가 바인딩 해야 돼요. 자, 이게 정확한 증명이고요. 수학적인 증명이고 왜 바인딩 해야 되는지 좀 더 인투이티브하게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이 타입한테는 셀러가 자신의 타입을 리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QHTH를 선택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렌트, 인포메이션 렌트를 하이 타입한테 줘야 돼요. 그런데요. 어디까지 줘야 되냐면은 하이 타입의 QL, TL 요 컨트랙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QHTH를 선택하게끔 딱 그 정도까지만 렌트를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이 타입이 스스로 QHTH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타입을 리뷰하게 되는 거죠. 그 이상 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렌트는 어떤 식으로 주게 되냐면은 하이 타입한테는 그만큼 비용을 덜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비자 잉여를 하이 타입한테는 주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이 가격을 깎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ICH constraint가 이렇게 슬랙하게 만족하게끔 그렇게 가격을 깎을 필요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딱 QHTH랑 TL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무차별하게끔 왼쪽이 살짝 큰 게, 여기 왼쪽이 살짝 크게요. 그 정도의 정보 지대만 주면은 충분한 거죠. 더 이상 주면은 그만큼 자신의 이윤이 깎이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 ICH constraint도 바인딩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constraint는 불필요하고요. 그래서 생략. 두 번째 constraint는 바인딩 하니까 등호로 성립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constraint도 등호로 성립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두 번째 constraint로부터 우리가 TL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TL은 등호로 성립하니까요. theta L V of QL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onstraint가 바인딩 한다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요. 자, 지금 이거 다시 써주면요. 이게 등호로 성립한다는 거니까 이거란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TL이 우리가 지금 이건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 대입해 주면요. theta H V of QL 마이너스 theta L V of QL이요. 그래서 TH에 관해서 풀어주면요. 결국에 TH는 theta H V of QH에다가요.
뭘 빼준 거냐면은 이거 v of ql로 묶어주고 좌변으로 넘겨주면요. v of ql 곱하기 theta h 마이너스 theta l이 되죠. 자, 한마디로 하이 타입한테 돈을 얼만큼 걷어내야 될 건지. 자, 요게 이제 Q에 관해서 표시가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바인딩 하는 컨스트레인트로부터 우리가 하이 타입으로부터 돈을 얼만큼 걷어내야 되는지 그거를 Q에 관한 함수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인딩 하는 컨스트레인트 여기 IRL 컨디션으로부터는 로우 타입으로부터 돈을 얼만큼 받아내야 되는지 이거를 Q에 관한, 역시 Q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TL을 여기다가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를요, 여기 있는 TH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은 제약 조건, 요거 하나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약 조건을 가진 문제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일단 세 번째 영상, 그래서 오늘 13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마지막 거기서는 여러 가지 옵션, 예를 들어서 리니어 프라이싱부터 TPT, 자, 이 두 가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가장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때 과연 셀러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컨트랙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선별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컨트랙을 두 개 제시함으로써 바이어가 스스로 선택하게끔 그렇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유인양육 조건, 그 다음에 개인 합리성 조건 이거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optimal screening problem, 그러니까 선별을 최적으로 하기 위한 그 프로블럼은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셀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조건, 제약 조건이 너무 많지만 이 중에 하나는 생략 가능, 두 개는 바인딩.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나이스리 풀어줄 수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진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했어요.